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남자입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처형과 뜨거운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이 친구 사이를 정리하려고 하였지만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형이 저를 유혹한 거라고 생각하며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더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처형과 뜨거운 친구 사이를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처형하고는 아내와 결혼 전부터 가깝게 지냈습니다. 처형과 아내는 쌍둥이인데다가 저하고도 동갑이어서 자주 만나서 놀 만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술을 많이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이 너무 오른 제가 처형을 알아보지 못하고 술집 도우미에게 대하듯이 과감한 터치와 나쁜 언행을 하였고 그날 이후로 처형은 저를 안 보는 것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님께도 있었던 사실을 말하면서 저와 아내의 교제 및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다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과 아내가 괜찮다는 끈질긴 설득으로 장인 장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인 것을 인정하지만 아내와 결혼을 못하게 될 뻔한 것을 생각하면 저도 처형에게 예전처럼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만나도 대면대면하게 지낼 정도로 거의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처형이 전세보증금을 사기당하면서 당장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사기당한 전세보증금 중 상당 부분이 은행 전세대출이었기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인 처갓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회사를 다닐 수는 있지만 왕복 6시간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처형이 다니는 회사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처형의 사이를 잘 알고 있던 아내는 저에게 전세 사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처형이 같이 살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애와 결혼까지 한 사이였기에 아내의 고민이 훤히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내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서로 만나지 않게 신경 써달라는 것과 반년 이내로는 처형이 다시 나간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너무 고맙다면서 앞으로 저에게 더 잘한다는 약속과 함께 처형에게 바로 전화를 하였고 그 주 주말에 처형은 저희 차를 이용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큰 짐들은 이미 여주 처갓집으로 보냈고 당장 필요한 옷과 화장품 등 필수용품만 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도 싱글 여자라서 그런지 큰 캐리어로 3개나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60만 원을 주면서 반년치 관리비를 미리 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음식 및 생활비는 그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나 관리비를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은행원이었던 처형은 돈 문제만큼은 깔끔해야 한다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처형과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편히 쉬어야 할 집에서 불편하게 있어야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거실이 아닌 방에만 있게 되는 것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개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내의 압박이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잘해주면 안 되냐면서 저한테 아내가 말은 하지만 저는 억울했습니다. 처형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하는 질문마다 단답으로 대답하거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제가 난감한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안부인데도 저런 반응을 보이는데 제가 노력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갈 때였습니다. 아내는 생각보다 처형 전세 문제가 빨리 처리가 안 된다면서 조심스럽게 조금 더 같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비추었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면서 빨리 집을 구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처형도 알았는지
저와 계속 거리를 좁히고 친해 보려는지 저에게 새삼스럽게 말을 꺼는 것이었습니다. 반년 가까이 투명 인간처럼 지내놓고서는 갑자기 180도 변한 모습을 보니 웃기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처형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단답으로 대화를 일관하였고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에 아내가 신입사원 환영회 및 워크숍에 가야 한다면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처형과 둘이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인사과도 아닌 아내가 꼭 가야 되는 거냐고 몇 번이고 물었지만 직장인이 회사에서 시키면 하는 거지 소속 부서가 어디든 무슨 상관이냐고 다 큰 어른이 투정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전부 다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비운 첫날 저녁 처형이 저보다 퇴근이 빠른 편입니다. 평소에 저녁을 집에서 같이 먹기는 하는데 저녁을 차려놓을 건지 시켜 먹을 건지 각자 해결할 건지 물어봐야 하는데 연락하기도 싫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제 속으로 처형이 저녁을 준비해놓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퇴근을 안 했는지 집은 조용했습니다. 화장실이 말라있는 것을 봐서도 처형이 퇴근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던 밑반찬 꺼내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처형 것까지 준비를 하고 먹었지만 다 먹을 때까지 오지 않아 처형 식사만 준비해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나와보니 처형은 집에 안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마 처형도 불편해서 아내가 없는 동안에 여주 처갓집에서 출퇴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퇴근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아내가 없다면서 술 약속을 잡아보려고 하였지만 평일이기도 하고 다들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놈들이 많아서 결국 쓸쓸히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이 시간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회를 배달시켰고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 여러 병을 사서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편한 복장으로 TV를 보면서 회에 소주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술병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워크숍을 간 아내가 올 수는 없고 처형이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소주를 테이블에 올리고 마셨습니다. 처형은 아무 말 없이 화장실 가서 씻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형이 시킨 족발이 배달 왔고 그 족발을 들고 제 옆에 와서 앉는 것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술 생각이 났는데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마시자면서 앉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먹기 쓸쓸했기에 좋다며 같이 한잔 하였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다시 좀 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지난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처형도 자기가 좀 과하게 오버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도 그 사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기에 아니라면서 다 제 잘못이라고 미안할 거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즘도 아내 옆에서는 술 안 마시냐면서 물어보길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안 마신다고 하였더니 그래서 자기가 들어올 때 화들짝 놀라면서 술을 숨긴 거냐면서 오늘 술 마신 것은 아내한테 비밀로 할 테니 편하게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아내가 좋은 남자와 잘 결혼한 것 같다며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처형은 결혼까지 약속하였다가 파혼한 경험이 있기에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먹다 보니 점점 애교를 떠는 처형이 너무 예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옷 사이로 보이는 처형의 몸과 향수 냄새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처형이라고, 또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제 그만 먹고 다음에 또 마시자면서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일어나면서 거실과 제 가슴에 토를 하였습니다. 처형을 소파에 눕혀놓고 거실을 치우고 씻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실에 나와서 보니 처형은 다시 거실에 토를 하고서는 뒹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실을 치우고 처형을 보니 도저히 그냥 침대에 눕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진 처형의 옷은 세탁기에 넣었고 거의 끌어앉아서 처형을 씻겨주었습니다. 최대한 안 보려고 하였지만 결혼 후 다소 통통해진 아내와 달리 아직 처녀인 처형은 여전히 훌륭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빨리 뛰던지 빨리 씻긴 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처형의 침대에 눕히고 나오는데 제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 보지 않았냐면서 이리 오라고 하면서 저에게 키스를 하였고 저도 참지 못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가 없을 때면 처형과 뜨거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멈추지 못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아내에게 처형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가고 싶을 때까지 지내도 된다고 하였고 아내는 고맙다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셋이서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게 맞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지를 못하겠습니다. 처형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두지 못할 거라면 다 오픈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